안녕하세요. 온양온천으로 기억하는 충남 아산에 있는 복기왕입니다. 텐큐 채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복기왕, 기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저는 인사를 드리는데요. 감사하게도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아산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나오고, 그리고 아산에서 큰아이 작은아이 다 키웠습니다. 아산의 토박이고 아산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우리 고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명감에 불타고 있는 아산의 중년이고요. 저는 아산시장 2번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장 비서실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정무비서관, 그리고 또 정치 패널로 약 2년 동안 활동을 해 오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정치를 바르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산의 이익과 우리 아산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인지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산을 위해서 쓰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복기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인 줄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우리 80년대 세대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군부 독재를 종식시켜야 한다라는 민주화 운동을 모두 다 했었고, 그 다음에 일반 취직을 해서 일반 청년으로 살아갈 때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지역 감정에 도전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에 반해서 그분을 응원하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고향 아산에 노무현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에 와서 노무현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게 된 것이 저도 모르게 시작한 정치의 첫 출발이었고, 그때 당시에 제 꿈은 우리 충남에서 노무현처럼 당시에 자민련이라는 지역주의 세력이 있었는데, 이 세력이 더 이상은 활동하지 못하게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도전을 했는데, 무모하다고 하는 그 도전에 우리 유권자들께서 또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아산시장으로 도전을 했는데, 그때도 너무 젊어서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선택을 해 주시고, 정말 저는 우리 아산 시민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에서 또 방송에서 국회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이제는 우리 아산에게, 우리 아산 시민께, 그리고 대한민국에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정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국 최연소 시장으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약속은 꼭 지키고 싶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께 온천 도시만큼 목욕표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목욕비 걱정하지 않고 목욕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약들, 우리 생활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서 제가 약속한 것의 약 96% 정도의 공약을 이행했다라는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 일종의 출품을 하는 겁니다. 각 시장 군수들이 여기에서 최우수 점수를 4년 연속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경진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의 공약 이행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하면서부터는 4년 연속해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라는 자랑을 좀 드리고요. 그 약속 중에는 뭐 도서관을 새로 짓겠다라든지, 그리고 대중교통을 택시를 버스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어떤 공약들, 이런 것들이 다 이행이 됐고, 그 일부는 전국에서 히트친 이런 공약도 있기도 합니다. 약속을 지키면서 정치인과 시민들이 서로 신뢰를 갖게 하는 그러한 아산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2010년도 시장을 할 때는 지금 터미널에 영화관도 있고 한데요, 거기가 폐허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게 행정적으로 또 일종의 재산도 얽혀 있는 상태에서 아무도 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것을 풀었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러운 아산의 모습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 터미널 문제를 해결하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라고 했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충무병원이 있는데요. 두 번째 시장에 도전할 때는 아산에 병원다운 병원이 없다, 응급의료센터가 없다, 응급실이 없다, 이런 답답함을 말씀하셔서 두 번째 임기 때 가장 큰 현안인 병원, 종합병원급의 병원을 유치하는 것, 결국 성공적으로 유치를 해서 지금 또한 우리들의 일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신정호가 산책로는 일정 정도 조성이 돼 있는데 폐허가 된 옛날 상가들, 일종의 땡치리네 집, 개고깃집 아니겠습니까? 이런 집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돈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건달분들, 이런 분들도 계셔서 협박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좀 물러나지 않고 그걸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전한 신정호를 만드는 것을 보면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은행나무길, 새가 다니던 길을 과감히 결정을 해서 이제는 공원으로 만든, 정말 아산에 살고 있으면서 저와 우리 아산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런 성과물들을 보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네, 4년 전에 564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제 아내와 좀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반성을 하고, 지난 4년 동안 약 절반의 시간은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서 국회 운영의 전반에 깊숙이 개입해서 21대 국회의 초반기에는 사실상 의원들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방송의 정치 패널로서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패널로서 약 2년 동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약 15번 정도 방송 출연을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저와 생각이 다른 상대방과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4년 동안 그저 엎드려 있지 않고 쓰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제 자신 있게 우리 아산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 복귀왕에게 맡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귀왕만큼 아산의 구석구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갑지역구와 을지역구가 나눠져 있는데 양지역구 통틀어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리고 구석구석에 있는 우리 시민,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복귀왕만한 사람이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아산에 맞게끔 어떻게 중앙정치가 아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아산이 어떻게 중앙정치의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 복귀왕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제 아내는 정말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고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이런 타입인데요. 선거 때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복귀왕이 싫은데 복귀왕 앞에서는 내색하지 못하고, 제 아내는 여자고 힘이 좀 약해 보이니까 그 앞에서는 정말 험한 말을 쓰시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미안하죠. 그리고 제가 도지사 경선에서 한번 패했었는데 그때 제 아이들 둘이 아빠를 위해서 한번 6개월 동안 아들로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대학을 휴학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미안합니다. 아빠가 엄마에게도 그렇고 아들들에게도 그렇고 부담을 주고 짐을 주는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한데요. 가족의 고난은 가족이 힘을 합쳐서 함께 이겨내야 된다라고 꼬시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이루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좀 첨언을 좀 더 될까요? 우리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선거할 때는 저희 아버님께서 건강하셨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어르신들께 전화도 돌리고 명함도 돌리고 그러셨었는데 자꾸 하셨어요. 제가 마음이 불편한 것이 제가 낙선한 모습을 보고 아버님께서 저희 곁을 떠나셔서 큰 불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당선되어서 아버님 그 산소에 가서 당선증을 놓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죄송함과 아버지와의 그런 추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아산 전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아산 갑지였고 온양이라고 하는 그 도심지, 그리고 아산의 서쪽인 신창, 도구, 선장 이쪽 지역인데요. 상대적으로 KTX역이 있는 천안아산역 주변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신도시 중심으로 늘어가고 있고 원도심은 다행히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인구가 그다지 늘어나는 모습은 아산의 성장에 비해서 좀 부족한 모습인데요. 원도심의 여러 가지 활성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산 세무서가 신도시 쪽에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원도심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함께 더 기울이면 우리 원도심도 과거 온양온천의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 서부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단지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있는데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해나가면 어디다 더라도 살만한 살기 좋은 이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동안에는 이제 구도심이 양지였다가 이 발전이 포화가 되고 그리고 과거에는 따뜻한 물이 부족할 때는 온천이 정말 활성화됐었는데 지금 집집마다 온수가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천이 새로운 산업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가 일정 정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국가가 온천을 산업으로 보지 않는 이런 한계점들이 있어서 온천을 산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온천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면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지방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GTX C 노선이 아산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이 GTX C 노선의 연장 공사비가 지방비로 책정돼 있어요. 광역과 기초에서 같이 내라 이런 겁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대통령이 발표를 합니까? 국비를 최소한 절반 이상은 얹혀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광역과 기초가 함께 매칭해서 돈을 내라 이러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필수 불가결한 그 SOC 관련된 예산은 지방비가 아닌 국비의 비중을 더 높여낸다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서부 지역에 신창 이쪽에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활 SOC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비의 지원을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 정도는 해낼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을 바꾸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는 관철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으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흐름이고 전 세계의 대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지방의 권한을 중앙이 몰수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방에서 해야 할 일까지 생색내기는 중앙에서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중앙정부의 역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꿔서 전국 골고루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자생할 수 있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중앙정부 이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민주주의를 달성하기까지 많은 피가 있었습니다. 4.19 때의 많은 김주열 열사를 비롯한 많은 그 민주 열사들의 피, 광주에서 5.18의 무참함 속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광주의 피, 87년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에서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는 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민주주의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늘 이 민주주의에 반대에 서 있던 세력이 지금의 국민의힘입니다.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민정당, 그 민정당의 모든 재산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잇고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들은 늘 민주주의를 반대해왔습니다. 국정원 늘 간첩 조작하고 공안정국을 형성하고 하는데 앞장서 왔었습니다. 유서대필 사건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시켜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박살을 내놓고 아직까지 국가가 제대로 된 사과도 없습니다. 그 관련된 검사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런데 지금 간신히 군사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는데 지금 다시 검찰 독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이 독재 세력에게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까지 바꿔가면서 더 이상 국내 정치 영역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꿨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까지 그들의 권력 운영을 위한 도구로 쓰고자 하는 이런 야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오로지 오는 4월 10일 국민 여러분들께서 투표로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에게 무서운 회초리를 때려 주십시오. 저들에게 국민들의 무서움을 보여주십시오. 민주당과 함께하는 여러 민주 세력들에게 많은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은 선물을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집행권을 갖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의견, 유권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정에 반영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 저는 구석구석 다니고 국회의원이 우리 시민들 옆에 자주 보이는구나 라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도리이자 저를 뽑아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선물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내도 복귀왕 혼자의 자랑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늘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자랑거리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과제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저 젊은 나이에 정치를 시작해서 영광과 눈물을 함께 맛봤습니다. 지금 저 복귀왕은 누구보다도 무엇이든지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산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 그리고 아산시민, 아산시 구석구석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치의 경험 또한 누구보다도 많이 쌓았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일해봤고 국회의장과 함께 일해봤습니다. 방송에서 국민의 생각을 표현하고자 많은 노력과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복귀왕에게 국민의 대표로서, 아산 시민의 대표로서 아산시를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야단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 복귀왕과 함께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